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됐거나 윤석열 후보가 됐거나 양측 전부 다 가족에 대한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측이 이 논란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던 것처럼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사실상 남과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예.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얼핏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남이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에 김건희 씨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총 11가지 정도 의혹에 대해 가지고 경력이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잘못 기입했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현재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져라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바죠. 하지만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이 계속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손혜원 씨죠. 이미 손혜원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얼굴 평가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가 사과한 거에 대해 가지고 홍조 화장에 배시시하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이번에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로 석사 논문이 표절이 됐다고 하도 언론사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검증까지 하지 않았냐, 자기만 당하면 억울하니까 김건희 씨도와 마찬가지로 검증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때 당시의 의혹을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국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이 일본 법학제 33곳을 표절했다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33곳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 논문의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의혹이 사실이면은 사실상 조국과 일본인 두 사람이 석사 논문의 공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거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 전 장관이 한창 이제 반일 운동을 할 때 죽창을 들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논문을 쓸 때만큼은 또 예외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김건희 씨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이번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42% 정도를 표절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한쪽은 30%인 것이고 다른 한쪽은 42%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양쪽 전부 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의 표절의 기준과 지금의 표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표절 기준을 가지고 그때 쓰여진 논문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표절률이 몇 프로나 되니까 너는 표절한 거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민주당도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때 주장했던 내용은 까맣게 지금 잊어버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가리켜가지고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표절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정작 표절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퇴해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대번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표절한 거 인정한대요. 석사 논문 그거 필요 없으니까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좀 제발 취소해달라.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고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입니까? 괜히 이재명 후보를 두고서 깡패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석사 논문 그거 필요 없다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도 사과를 했는데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가지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부인은 공적인 존재인데 아들은 사실상 남과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야, 진짜 저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부인은 공적인 존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아들은 사실상 남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정말 살다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들은 공적 인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양반이 정작 지난번 대선에 문재인 후보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가지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은 남인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공적인 인물인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터지면 아들조차 남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아내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을 바꿀까 벌써부터 제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해경궁 김씨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노무현 대통령이 됐건 인격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서스럼 없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에 대해 가지고 허위사실까지도 유포를 하죠. 자, 진짜 어떤 패륜적인 인간이 이런 글을 다 쓰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해경궁 김씨 당사자로 지목이 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혜경 씨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런 식의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를 리트윗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특정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리트윗한다. 가능성은 사실상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랑 해경궁 김씨 두 사람이 평상시에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경궁 김씨가 인플루언서여가지고 이미 유명한 사람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해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가입했던 날짜가 언젠지 아십니까? 2013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해경궁 김씨가 트위터에서 인플루언서가 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가입한 직후에 이재명 시장이 해경궁 김씨를 콕 집어가지고 리트윗을 했던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해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다 라고 지목이 됐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해경궁 김씨가 이재명 후보가 교복을 입고 어머니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걸 올렸는데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 법한 그런 개인적인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해경궁 김씨가 2014년도 1월 15일 10시 50분 즈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작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도 그 사진을 마찬가지로 올렸는데 그 사진을 언제 올렸냐? 해경궁 김씨가 사진을 올리고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사진을 올렸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해경궁 김씨가 사진을 올렸다. 해경궁 김씨가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정황상 의혹뿐만 아니라 해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진짜 우연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찰도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검찰에 가가지고 무혐의로 종결이 됐죠.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은 대장동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참으로 우연찮게 발생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해경궁 김씨 그 논란을 해결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트위터 본사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트위터 본사에게 해경궁 김씨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달라. 그러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수사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개인정보에 민감한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사건이 사건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이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근데 트위터에서 정보 제공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만 미국의 수사공조 요청을 하는 거 그거를 반려했던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무부였던 것입니다. 글쎄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전부 다 우연찮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한번 해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몇 년 전에 주고받았던 트위터 내용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위터가 6년 전에 작성된 트위터 글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한창 이제 남경필 지사의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터졌던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시장을 콕 집어가지고 리트윗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남경필 아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에이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트윗은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시장을 콕 집어가지고 했던 얘기입니다.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거에 대한 이재명 시장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허허 이런 국가 기밀을 누설하시면 곤란합니다. 쉿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그때 당시 얘기했던 국가 기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재명 시장의 아들이 실제로 남경필 아들이 했던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국가 기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우리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 그거를 국가 기밀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겠죠.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인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몇 년 전에 묻혔던 사건이 어떤 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붙잡게 될지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아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뻔한 거겠죠. 처음에는 공적인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말을 바꿔가지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남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정말 이번 대선이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요지경.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